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도 안정성 논란, 중국 당국 베이징 화재 원인 지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LFP 배터리의 질주가 계속되고 있죠. 이러한 가운데 LFP 배터리도 지금 안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4월 베이징의 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원인이 LFP, 말하자면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있다는 발표가 중국 규제 당국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에 이어서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까지 화재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안정성 강화가 전기자동차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업계의 주요 과제로 지금 부상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에 볼 내용, 리튬 인산철 배터리도 안정성 논란, 중국 당국 베이징 ESS 화재 원인 지목입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시 응급관리국은 지난 22일 베이징시 펑타이구에서 발생한 ESS 화재 사고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화재는 지난 4월 16일 날 발생했어요. 4월 16일 오전 11시 50분께에 중국 베이징에서 발생한 이 화재입니다. 푸웨이스 오일가스 회사가 운영하던 태양광 발전소 연계 ESS에서 불이 나서 소방차 47대, 소방관 253명이 투입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태양광 발전소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이 태양광 발전소에서 집진을 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을 하죠. 이 저장을 이 ESS에 저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열에서 발생되었던 이 에너지 자체를 ESS에 저장을 하면서 오랫동안 이 저장 장치에서 나온 에너지를 사용을 하려고 ESS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태양광 발전소와 함께 ESS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곳에서 불이 나서 소방차 47대, 소방관 235명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화염이 사그라진 것은 약 12시간이 지난 오후 11시 40분경이었고 화재의 진압이 완료된 것도 이틀이 지난 4월 18일 오후 4시경이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발전소 전기기사 1명, 그리고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 2명이 사망을 했고 소방관 1명은 부상을 입어서 총 4명의 부상자와 사망자가 발생을 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은 조금 큰 사건인데요. 재산의 피해액만 무려 1660만 8100위안, 한국 돈으로 31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액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중국 응급관리국은 이번 화재 원인에 대해서 ESS에 탑재된 LFP 배터리 내부 합선으로 인한 열폭주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말하자면 이 LFP 배터리에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불이 났다라는 결론이 난 것이죠. 이것이 지금 중국 응급관리국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해당 배터리는 중국의 배터리 회사인 구어시안 하이테크사나 구어시안 동력에너지 회사가 공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어시안은 푸웨이스의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는 제주주죠. 그래서 이 구어시안이 가지고 있는 태양열 발전소, 이 태양열 발전소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ESS를 만들었는데 이 ESS 자체가 LFP 배터리를 만들어주고 이 LFP 배터리에서 문제가 생겨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이죠. 이번 화재의 원인이 LFP 배터리의 문제로 귀결이 되면서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화재가 어떤 후폭풍이 불러일으킬 거냐, 그 내용에서 한번 보면 LFP, 말하자면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안정성이 높다라는 이러한 인식 때문에 ESS용뿐만 아니라 전기차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죠.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낮지만 화재의 위험성이 낮고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서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저가용 전기 자동차에 도입을 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것이죠. 테슬라도 LFP 배터리의 탑재 비중을 높였고 포드와 폭스바겐 등도 LFP 배터리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LFP 배터리의 문제로 귀결이 되면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 또한
화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LFP 배터리 시장의 성장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LFP 배터리를 전기 자동차에 사용해야 되느냐, 그리고 전기 자동차를 사용했을 때 폐배터리 처리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SNE 리서치에 따르면 삼원계 배터리는 코발트, 니켈, 리튬 등 핵심 광물의 함량이 높아서 킬로와트 시당 23달러가량이 회수된 데에 비해서 LFP 배터리는 회수할 수 있는 광물이 리튬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회수 가치가 킬로와트 시당 4달러 수준이어서 오로지 ESS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업체들이 기술 혁신 등을 통해서 배터리의 가격을 계속적으로 낮추고 있어서 LFP 배터리의 입지가 생각보다 빨리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지금 LFP 배터리와 같은 경우는 일단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가격이 한 30% 저렴하다 라는 측면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밀도도 작아서 그 거리가 작지만 LFP 배터리 자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화재 사건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굳이 LFP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갖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삼원계 배터리와 LFP 배터리의 비교를 보면 삼원계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 이게 3원계거든요. 4원계로 들어가면 알루미늄. 지금 코발트를 대신해서 알루미늄을 넣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최대 주행거리 자체는 지금 이게 좀 틀렸어요. 지금 400에서 600 자체가 지금 3원계이고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300에서 40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좀 바뀌었던 내용을 제가 잘못 가져온 거네요. 이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안정성이 낮아요. 그리고 안정성이 높고 1kW 시당 회수 가치 때문에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23달러, 이거는 4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 킬로그램당 에너지 밀도가 212W씩, 그리고 165W씩, 지금 160에서 180W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를 일으킨 중국의 구어시아는 중국의 폭스바겐의 파트너사로서 독일의 괴팅겐에 있는 보쉬 배터리 공장도 인수했어요. 향후 유럽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발전을 시켜서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의 중간 단계인 반고체 배터리를 개발해서 공급하기로 결정한 상황이고, 유럽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공급해주기로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죠. 구어시아는 글로벌 8위권의 배터리 제조업체로서 지난해 5월 달에 폭스바겐 그룹이 11억 유로를 지불해서 지분 26%를 매입을 하면서 구어시안의 지금 최대 주주로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어시안과 지금 폭스바겐, 지금 한국의 그 LG에너지 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을 발로 걷어찬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이 구어시안이라는 회사가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구어시안의 LFP 배터리가 문제가 생김으로써 이게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LFP 배터리도 안정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갈지, 그리고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될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